7월 9일 화요일 오후 9시입니다. 밤 9시입니다. 제목을 1차원적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 1차원적 인간이라는 책은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일원인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그냥 통칭해서 일반적으로 마르쿠제라고 불려지는 학자의 책 제목인데, 제가 지금 말하려는 영상과는 내용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제목으로 한번 빌려서 써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멕시코의 난민이 그 국경을 넘어오다가 안타까운 죽음으로 발견이 되었죠.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을 빨리 받아주지 않는다고 트럼프를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국내 신문은 아마 한국경제신문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트럼프를 비판하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습니다. 유행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는 아프리카에 어떤 그 흑인 아이를 안고 나와가지고 연예인이 단돈 얼마만 있으면 얘들한테 뭘 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또 캠페인을 합니다. 그리고 뭐 김보성,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자면 김보성 같은 사람은 또 라오스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기부하는 이야기도 또 나옵니다. 또 뭐 정우성 같은 사람들은 인물 좋죠.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었다 이러면서 난민을 따뜻하게 받아주자 라면서 짐짓 아주 박애 정신이 넘쳐나는 듯한 표정과 멘트를 날리기도 하대요. 저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사람들 비판하는 일각에서는 그렇게 좋으면 자기들 집에다가 먼저 하숙 한번 시켜보지 라는 식으로 비판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비판도 자연스럽기는 해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난민과 또 어렵게 사는 아이들을 이야기하면서 트럼프를 욕하거나 또는 우리도 난민을 받아주자고 하거나 굶고 있는 아이들을 돕자고 하기 전에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건지, 도대체 그 나라는 뭘 하길래 자국민들이 도망을 치거나 병들거나 굶어 죽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비판은 왜 하지 않는 걸까요?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경제 성장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요, 재밌는 포인트들이 관찰이 돼요. 그 중에서 종교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어김없이 개신교가 많이 정착된 국가일수록 부유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이나 가톨릭의 세력이 왕성한 국가일수록 가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일이죠. 즉 경제적 자유가 없는 정치적 자유는 허구입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면서 인권이 보장되는 것 또한 허구입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도 잘 나타나지만은 단적으로 한반도를 보면 명징하게 나타납니다. 한때 그 한반도에 그 불이 켜진 그 밤에 야간에 촬영한 인공위성에서 그 야간에 촬영했는 그 사진이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그렇게도 나타나듯이요, 종교의 자유 정도, 종교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또 제도에 있어서 착취적인 제도인가 포용적인 제도인가가 승패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좌익 정권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을 또 썰 꺼낼 때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저 말을 쓸까 하고 궁금하기는 했는데, 포용적이라는 인클루시브라고 하는데, 포용적 경제제도라는 것은 사유재산과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혁신과 투자를 장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마도 이번 좌익 정권은
그 투자를 장려한다, 투자를 장려한다는 그 말에 아마 악센트를 찍어가지고 그 말을 빌려가지고 세금 살포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그 말을 썼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 좌익 정권이야말로 정부 권력의 비대화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김없이 간섭과 정부 통제의 확장을 부르므로 풍요로워지는 결과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도와주자고 TV에 나와가지고 캠페인을 벌이는 연예인들은 그렇게 하기에 앞서가지고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살펴보고 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도 나오지만 미국 애리조나 주와 멕시코 소노라주가 담장 하나 차이로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공부해보고 나서 자신들이 어떤 캠페인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예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아서 자국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국가 제도를 비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우성이가 2년 전에 탄핵 국면에서 극장에서 뭐 박근혜 나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저는 뭐 그 연예인에 대해서는 뭐 논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만은 그 사람이 북한 정권이나 김정은 비판하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역시 같은 말이지만 북한 주민들을 돕자면서 깨시민 코스프레하는 인간들도 먼저 김씨 신정국가 체제를 비판해야 합니다.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신정국가입니다. 사이비 신정국가입니다. 지금 북한에 원조로 보내는 거는 그나마 일어나고 있던 자생적인 장마당의 파괴를 부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더욱 더 오래 가축으로 살게 하는 악마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나중에 자유체제로 통일이 되고 나면은 가장 먼저 북한 주민들에게 들로부터 원망을 받을 사람들이 바로 원조하자고 했던 남한의 인간들일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돈 있으면서 기부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안철수 씨가 무료 백신을 살포함으로써 그 시장의 성장 동력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선한 의도가 결과까지 긍정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국민을 탈출하는 사람을 보면 그리고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다라고 느끼는 것까지는 1차원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 사람들 왜 도망치고 굶어 죽고 있지? 그리고 우리는 왜 저 사람들과는 다른 환경에 있고 다르지? 라고 정도까지는 생각이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제가 나름 관심을 갖고 정리를 거의 마치게 된 광주 5.18에 대한 궁금증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릴 때부터 아마 한국인들 대부분 제 또래들은 다 그럴 겁니다. 줄곧 영상에서 봐온 거는 군인들이 시민들을 몽둥이로 막 때리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다녀오면서 머리가 굵어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명령체계에 있는 조직이라지만 군조직이요. 대한민국 국군이 자기 국민을 저렇게 때리게 되는 그러니까 극도로 흥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앞단계에 뭐가 있었을까를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앞단계에 뭔가 있었을 거예요. 가자마자 미친 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맞다. 그 북한의 기록 영화를 보면은 공수부대가 광주에 투입되기 전에 이 환각제를 막 이렇게 들이마시고 그래서 저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동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록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거는 터무니없는 말이겠고 어쨌든 그렇게 국민들을 때릴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당시에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시말리로 온다라고 하는 유언비어로 선동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거짓 선동이었음을 알게 되고 웃기기도 하지만은 그전에도요. 경상도와 전라도를 그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감정 싸움 구도를 딱 만든다는 게 유치했습니다. 보수 지지율이 80%를 넘나드는 전라도가 김대중 씨가 출연하고 광주 5.18 이후에 완전히 일방적으로 기울어버린 것을 보면은 그런 선동했던 자들의 목적을 이해할 만한 정황이 보이기는 해요. 자, 주제가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무튼 어떤 현상을 보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생각해보는 정도는 돼야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거나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끝으로 아까 원조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식민지에서 풀려나는 국가들 중에서 그리고 원조를 받던 국가들 중에서 성공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역시 제도의 힘입니다. 역시나 기승전, 이승만, 박정희로 결론이 납니다.